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장 리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오전 한 2시간 정도 시장을 봤고요. 그다음부터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외출해서 이때는 시장을 못 봤는데 뭐 그냥 아주 제대로 그런 반등장이었죠. 전형적인 반등장이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조금 외출하는 것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좀 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고 좀 가볍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살짝 기회가 한번 크게 왔었는데 그거를 제가 놓쳤어요. 그때 시장을 안 보고 있었어 가지고 하필이면 그게 정말 너무 아쉬운 건데 그거 좀 뒤에 말씀드리고 늘 하던 것처럼 일단 공부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날에 미증시가 이제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애플도 갑자기 급락했죠. 같이 둘 다.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를 좀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들도 이게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원자재가 떨어진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한창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그때 떨어지는 건 좋은 신호였지만 지금은 떨어지면 이제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시작부터는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했는데 관련 테마주 입장에서도 뉴스를 뽑을 만한 거는 결국 뭐 이거 그나마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중국의 외국산 백신을 좀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거 말고는 딱히 관련주를 뽑을 게 없었죠. 전부 다 어떤 한 큰 흐름에 관한 그런 뉴스였기 때문에 이게 끝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뭐 어떤 걸 매매했냐면 일단 매매한 것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까지 영상을 올린 거 보니까 매도가 이렇게 보면은 실현손익 위주로 나와 있고 매도 그날 매도한 걸 보여주다 보니까 아직 매도가 끝나지 않은 것 종목들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제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뭐 실현손익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 매매가 끝난 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매매를 별로 하지 않았고 정말 거래 대금만 봐도 매수 금액이 굉장히 작죠. 이렇게 7,300 정도 평소에 하는 것 비하면 굉장히 작은데 여기 오른쪽 계좌도 그냥 있는 거 들고 있는 그냥 파란 판 정도라서 별로 딱히 의미 있는 날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대단한 거는 뭐였냐면 레버리지였어요. 레버리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레버리지를 제가 샀는데 코덱스 뭐라고 치야 되지 이걸? 종목 여기 이걸 샀었는데 제가 이때 샀다 그랬죠. 29일에 28일 29일 이때 샀었는데 엄청 많이 떨었어요. 이제 한 1억 5천인가 6천 샀었고 사자마자 급락을 맞았고 또 맞고 또 맞고 어제까지. 그래서 어제 제가 기억나는 바로는 마이너스 한 8%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마이너스 1200까지 가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이 컸어요, 손실이. 제 기억에는 이제 1200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거를 제가 손절을 안 했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수를 예상해서 하는 거는 조금 손절하기가 좀 손절을 잘 못하게 돼요. 반등을 좀 노리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반등할 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시대가 작은 단계에서는 레버리지 ETF를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이걸 다 말아 올리고 오늘 또 4% 급등을 하면서 정말 신기한 게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00까지 갔던 게 플러스 100까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되게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나스닥처럼 움직이는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드물지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독특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는 ETF 이 상품 이 150 몇 종목에 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추종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정확히 지수 곱하기 2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코스피가 1% 오르면은 레버리지는 2% 오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코스피 이 레버리지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의 상승 중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오늘 되게 독특한 거는 지수는 1.6% 올랐으니까 코스피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레버리지는 곱하기 2니까 이건 3.2% 오르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오늘 레버리지는 4%나 올랐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 레버리지에 들어가 있는 추종하는 상품 중에서 당연히 일단 뭐 많은 걸 들어가겠지만 당연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전이 4% 넘게 올랐으니까 이거의 비중이 큰 레버리지는 당연히 이만큼 더 영향이 삼전이 크니까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수가 더 적게 올랐지만 삼전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만큼 이렇게 올라주는 겁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엄청 많이 급등했죠. 이렇게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포함되어 있는 상품 종목들이 그 중에서 비중 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보다 곱하기 2보다 더 많이 오른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세액공제 그게 좀 영향이 많이 컸죠. 세액공제가 반도체 투자를 25%까지 한다. 이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은 호재로 작용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뉴스 봤을 때 생각은 이렇게 했었어요. 야, 이거 지수 반등하면 이 핑계로 반등하겠다. 이게 머리로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좀 제가 반도체 주에서는 수익을 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개인적으로 테마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도체가 가는 장은 뭐 테마주라고 해봤자 삼성전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때는 이제 뭐 특정한 종목들, 뭐 가온치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삼전이 암을 인수한다 이렇게 이걸 인수한다고 했을 때 그 인수설이 돌았을 때 이제 가온치스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엄밀히 따져보면은 반도체 테마라기보다는 그냥 삼전 인수합병 관련 테마주다라고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오르는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반도체 테마주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반도체 주를 산다고 하면은 보통 테마를 만드는 건 큰 손들이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하면은 생각나는 종목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게 떠오르죠. 결국에는 큰 손들이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큰 손들은 살 게 정해져 있어요. 삼전 사고 말지, SK 하이닉스 사고 말지.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 있죠.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도 오르긴 올라요. 되게 한 7%께 오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상 이 호가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게 오른 거죠. 그리고 거래량도 많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거라면 항상 큰 손이라면 내가 정말 뭐 10억, 100억, 몇백억을 살 거라면 어떤 걸 살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한미 반도체는 호가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이 기껏 많이 사봤자 이 두 호가를 다 가져도 이제 2억 정도니까 그것도 심지어 이건 주가가 올라 있으니까 이게 거래량이 많이 채웠던 건데 오르기 전에는 기껏해야 1분에 4천주 그리고 뭐 6천주 이래요. 1억도 안 돼요.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건 얘는 오르기 전에도 몇십억, 몇백억 살 수 있는 그런 호가를 가진 친구들이죠. 그래서 항상 반도체 테마는 일반적으로는 난이도가 높다. 그러니까 테마주가 반도체를 살 거면은 반도체주를 트레이딩 할 거라면 저는 반도체 테마주는 그런 거는 접근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비중을 왕창 실어서 내가 만약에 반도체 테마주를 한 2천만 원 살 거라면은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2천 가지고는 이제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얘는 증거금 20%밖에 안 되거든요. 삼전은. 그래서 5배, 6배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거 살 바에는 1억 사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차피 2천만 원 사봤자 반도체 테마주들은 대부분 호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움직여봤자 크게 움직여주는 편은 아니에요. 그나마 최근에 생긴 게 있죠. 신규 상장 중에서 그 반도체주 굉장히 잘 움직여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이 친구가 가장 잘 움직여줘요. 그나마 최근에 상장해가지고 얘가 이제 반도체 딱 움직이면 거의 대장급으로 움직여주는데 뭐 이마저도 사실상 큰 손들은 차라리 삼전 SK 하이닉스를 몇십억 사고 말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시초 부근에 샀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대부분은 아마 이거 살 거라면 삼전을 보고 사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았다. 제가 정말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딱 그 놓치고 나서 후회했던 종목 이게 제이시언 시스템 이 종목이었어요.
이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이때 이거를 이때 봤거든요. 11시 27분. 제가 이때 뭐 하고 있었어 가지고 뒤늦게 자리에 앉아 가지고 '뭐지?' 하고 봤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때 봤었을 때 제가 원래 평소대로라면 차트를 봤을 거예요. 차트를 봐 가지고 '야 이거 정말 가겠다.' 이제 돌파 이게 완전히 어떤 거냐면 전형적으로 돌파 매매하기 좋은 차트였어요. 이 부분에 이미 급등을 했었지만 충분히 기준 잡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매매에 좀 집중을 했던 상황이었으면 충분히 여기서 매수하고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 뭐 매매를 다 한 거 수익이 별로 크진 않지만 뭐 매매 다 끝난 거 위주로 보자면은 이제 피플바이오는 제가 이것도 이제 매출을 12시 좀 전에 제가 이제 나가면 운전 중에 대응이 안 될까 봐 그냥 이때 확 팔았거든요. 12시쯤에. 와 이것도 좀 아쉬워요. 좀 저점에 팔았죠. 이게 지금 10,000원 초반대라서 이게 오른 게 별로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지만 제가 마이너스 0.3%인가쯤 팔았거든요. 그 보합권 바로 아래. 호가 한번 봐볼까요? 14,700원에 매도를 했어요. 여기 나오죠, 평균가가. 근데 비중이 꽤 나쁘진 않게 들고 있었거든요. 한 6천만 원 정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들고 있었으면은 적어도 여기서 한 250 정도는 벌지 않았나. 뭐 이게 좀 많이 아쉬웠고, 그다음 맥스트는 이것도 좀 이제 어이가 없던 건데, 이거는 제가 그 오르카 메타버스는 제가 좀 관심 종목에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오일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반등하면은 조금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소량만 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1% 수익으로 나오지만 제가 한 들고 있던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좀 사고 팔았던 것 금액 때문에 수익률은 좀 작게 나오지만 어쨌든 1,000만 원 정도밖에 들고 있지 않았고, 왜 제가 1,000만 원밖에 사지 않았냐? 일반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을 하면은 메타버스는 떨어지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악재가 있는 한. 근데 지수가 급락하면은 잘 떨어져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최근에 급락했을 때 뭐 선익 시스템 마찬가지고 이때 급락했을 때도 지수가 안 좋았을 겁니다. 계속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얘는 메타버스 이 섹터는 특히나 지수가 안 좋고, 얘도 지금 어제도 지수가 급락할 때 많이 떨어졌죠. 6% 이게 떨어졌다가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어제 다 말아 올렸잖아요. 지수를.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그 메타버스를 여기서 더 사버리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게 레버리지가 1.5억 들고 있다 했었죠. 그럼 완전 지수 양에 베팅하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일단 그냥 해치용으로 지수가 혹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레버리지만 들고 있자,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수 반등하면 레버리지가 오르니까 그게 그 메타버스 안 산 거에 대한 기회비용을 많이 메꿔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에 별로 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는 이게 왜 있냐면 제가 이제 공부한 것을 보면은 이 화이자 얘네가 제주 반도체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제주 반도체가 얘네가 그 화이자 용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화이자 백신을 받아들일 때 그 관련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보고 있었는데, 마침 아침에 시황이 완전 반도체 위주로 흘러가니까 뭐야 조금 사볼까 해서 조금 사봤거든요. 굉장히 조금밖에 안 샀어요. 호가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그쵸? 여기서는 한창 오를 때임에도 불구하고 1분 동안 거래량이 10,000주밖에 안 터지죠. 이제 이런 거는 생각보다 가성비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한 적어도 한 3, 4천, 한 5천 이상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많이 살려면 이쯤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호가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평단이 높기 때문에 올라 먹어봤자 한 2, 3%, 많이 먹어봤자 그렇게 수익이 쌓이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가성비가 좋은 느낌은 아니죠. 가장 이제 그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많이 실는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조건 호가 많이 살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좀 따지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면은 그렇게 막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오늘 저의 계좌를 굉장히 해피하게 만들어준 거는 그냥 이거 레버리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매매를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팔지 않아서 실현 손익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만 일단 평가 손익을 봤을 때는 어제 굉장히 급락했었다가 올라오니까 평가 손익으로는 거의 한 플러스 5, 600이 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일단은 마음은 좀 편한 매매를 별로 하지 않은 것 치고는 괜찮게 매매를 했었다. 그리고 역시 레버리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금액에서 절반은 절대 넘기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1.5억을 샀었지만 이걸 손절 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손절하지 않아도 제가 남은 금액으로 충분히 트레이딩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혹여나 만약에 제가 여기다 올인을 했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저는 매매를 못해요. 이게 반등할 것 같은데 손절을 하고 싶진 않고 그래도 기다리자니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운용 금액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매를 쉬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또 문제가 뭐냐면 공부까지도 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어차피 내일 매매 안 할 건데 공부를 왜 해? 이렇게 되면서 흐름까지 놓쳐버리고 그러면 또 매매가 계속 꼬이는 그런 엇박자를 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내가 해지용으로 산다던가 아니면 한 예수금의 10에서 20% 이게 전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냥 보너스 느낌으로 오르면은 그냥 보너스 받았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전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뭐 끝냈고요. 뭐 매매를 거의 하지도 않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거는 이거 제이시언 시스템. 항상 차트를 많이 보던 그러니까 재료가 있으면은요. 그 재료와 동시에 차트를 같이 봐야 돼요. 제가 이거는 좀 늦게 봤던 이유로 그냥 안 볼래. 차트 안 보고 그냥 여기서 넘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워요. 항상 잘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맨날 매매하다가 후회하고 그래요. 복귀하고 반성하고 그거는 제가 초보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지금도 뭐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나 뭐 초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 항상 매매는 항상 후회와 반성을 뭐 따라오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절대로 완벽한 매매는 없어요. 완벽하게 매매하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완벽주의자들. 그런 분들은 매매하기 힘들 겁니다.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손절하면은 자책하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는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타협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내 멘탈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해야 그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일단 뭐 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